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날씨가 매우 습기도 높고 기온도 높아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벌써 막이 올랐죠. 그죠? 민주당 애들이 9명이 나오고 현재 6명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 같이 인신공격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될래 하고 있고, 국힘과 야권까지 합시다. 국힘과 야권까지 하면은 한 15명이 나왔는데 그들도 모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죠.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차기 정권은 교체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바닥 건저 민심은 7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진영은 정권을 사수하자 하고 한쪽 진영은 반드시 정권을 뺏어와야 한다 하는데 모두 다 자중질환에 지금 빠지고 있죠. 이거를 갖다가 평론가들이나 일부 칼럼니스트들은 군웅할 거다, 춘추전국이다 그러는데 그 정도도 안 돼요. 그 야권 국힘까지 포함해서 15명 플러스 민주당 꼴통까지 9명, 한 24명 되죠. 그 다음에 열민당에서도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아니고 정의당에서 하나 낼 거 아니에요? 그럼 26명인데 이것들은 군웅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주말이니까 이런 걸 한번 찍어보겠는데요. 상김시대도 그랬고, 그죠? 상김시대. 즉, 서울의 봄, 80년의 서울의 봄을, 국민들이 일어났을 때, 상김시대는 종언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게 그때부터, 그 비판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상김시대가 김대중 시대까지 왔고, 또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김영삼 씨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대통령 한 5년 됐나요? 김대중은 그 전에 돌아간 것 같고 그 이후인가? 하여튼 김대중과 김영삼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김종필 씨가 죽기 전까지 그들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쳤으므로 상김시대를 그만둬야 한다. 상김의 영향력을 끊어야 한다 하는 말들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신문에서는 요새 간혹가다 그런 기사를 쓰지만, 칼럼을 쓰지만은, 특히 우파의 평론가들이 과거 정치인들을 대접하고, 과거 정치 상황을 대입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유튜브를 방송하고, 그 다음에 종편에, 나오는 아직까지도 얼치기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좌파 평론가들이란 애들, 즉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자 하는 애들은 오히려 젊은 세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현재를 우파 유튜버들은 자꾸 과거의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애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다 쓰레기들이에요. 오히려 좌파 유튜버는 그거 막 더 쓰레기인데, 좌파 평론가들은 애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젊은이들과 중도층을 바라보면서 계속 화력을, 뿜어내고 있죠. 그걸 갖다 공격하는 게 둘 다 공학적인데, 공학적인 논리로서 우파 평론가들이나 우파 유튜버들은,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의 아성을, 즉 좌파 진영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논리도 깨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상김시대가 물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가 대통령직이나 또는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도 한 10여 년을 살으셨죠. 10여 년, 20년까지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를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김종필이나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들의 정치는 크게 움직였고, 그들은 정치 공학을 대입하지 않고 정치 역학을 대입했다는 거예요. 정치 역학과 공학을 말하는 유튜브는 고고TV가 유일할 겁니다. 공학으로만 바라보면은 적진을 깰 수가 없다. 역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 역학이라는 정치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공학이라는 것은 세분화하고 적을 갖다가 파괴하고 적을 공격하는 논리예요. 공학이라는 것은. 근데 역학이라는 것은 정치의 힘, 즉 국민의 힘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시티즌 파워.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큰 정치를 한 사람들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다. 근데 현재 평론가들이나 또는 칼럼니스트 일반 신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요새 신문은 신문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인터넷 신문이. 그들은 공학적으로만 자꾸 기사를 써대고 공학적으로만 과거를 대입해가지고 시야를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있고, 유튜브를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게 뭐가 없나 하고 들어가면 전부 다 사기성이고 거짓말이고 과거를 갖다가 자꾸 흠집을 내고 과거를 갖다가 대입하면서 예측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유튜브라는 것들이 좌우를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상김시대의 그 정치가 우리나라에 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게 아니죠. 일단 김영삼과 김대중만 보면은 그들은 물론 박정희 정권의 유신 이후에 독재하고 싸웠죠. 유신 전에는 서로가 정치 역학에 의해서 내가 대통령이 할래 우리는 군부 쿠데타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 세력이라고 싸운 사람들인데 크게 봤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허리춤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고 박정희도 그렇고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모두 다 허리춤 아래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어필을 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크게 나갈 수 있는가 하고 큰 그림을 갖고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죠.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는. 그 다음에 김종필도 그 아래에 하나였고 김종필이야 박정희하고 같이 묶일 수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그들은 그리고 선거 때 상대편을 갖다가 공학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모두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죠?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고 전라도만 빼면은 김영삼은 PK에 대한 기반을 확실히 갖고 있었고 김대중은 확실한 호남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같은 경우는 충청을 기반으로 했죠. 지역을 확실하게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더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원으로 가고 국민들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싸울 적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거의 안 했어요. 정치를 크게 했어요. 국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해안이 있었다는 거고 모두 다 민주라는 박정희도 민주라는 해안은 있었어요. 우리가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인권에 대한 탄압을 했을 뿐이지.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정치가 없어진 게 언제부턴가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지역 기반을 듣고 지역 기반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현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탄생하는 게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게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역 기반을 없앨 수는 없어요. PK, TK, 호남을 갖다가 극히 혐오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 기반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이념 기반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박정희는 전두환은 김대중을 빨갱이로 갖다가 매도를 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갖다가 경쟁을 하고 대치할 적에 그런 공격은 하지 않았고 누가 더 국민의 힘을 끌어들이느냐 국민한테 인정을 받으냐 하면서 서로 국민한테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 공격은 거의 안 했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어필했다는 거죠. 김대중이도, 김종필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지역 갈등을 갖다가 선거에서만 잠깐 이용했을 뿐이지, 지역 기반을, 정치를 하면서 지역 갈등을 갖다가 없애고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고, 김영삼이 같은 경우도 호남인을 쓰고, 김대중 같은 경우도 영남인을 쓰고, 그 다음에 김종필이나 박태준 같은 경우는 충청 경북인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권을 갖다가 김영삼이가 5년 했으니까 IMF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김대중을 밀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죠. 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갖다가 망가뜨린 게 누구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친구는 지역 갈등을 넘어가지고, 호남한테 구애를 받기 위해서 호남을 칭찬하고 호남의 사유라 그러고 빨갱이의 사유라 그러면서도, 지역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을 갖다가 유발시켰다는 거죠. 아니, 김대중 시대하고 5년하고 노무현 시대 5년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데 공간적인 차이도 별로 없고, 어떻게 그렇게 노무현이가 확 변했다는, 확 세상을 갖다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을 유발하면서, 물론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명박이가 간신히 그것을 통합하고 들어갔는데, 박근혜 초기까지는 꽤 괜찮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세월호 이후로가 문제가 되죠.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 박근혜가 외골수 쪽으로 빠지게 되죠. 거기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사적인 정치인인 최순실이를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뭡니까? 그러면은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아우르려고 그러고, 광우병 파동 때 국민의 위임을 받은 난 대통령이니 국민이 원한다면 한 번 물러서면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북한산 뒤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와서 문재인이 되다 보니까 문재인부터가 말이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인신공격적이고 공학적으로 이렇게 정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서 정권이 성공을 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문재인은 파탄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죠?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모든 갈등을 갖다가 일으킨 게 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우파를 갖다가 괴멸시키기 위한 인신공격을 했죠. 탈탈 다 털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다 털었죠. 그죠? 그게 박근혜가 최동욱이를 내보낼 때, 그죠? 혼외자를 갖다 공격하면서 그걸 다 써먹은 거죠. 비극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 현재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국힘 쪽에서도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저 민주당 애들도 인신공격이 난무하잖아요. 그릇이 전부 다 작다는 거예요. 민주당 놈들 9명, 11명 되겠죠? 열민당에서도 하나 나오고 정의당에서도 하나 나오니까 여권 애들이 11명 나오고 야권 애들이 15명 나오면은 전부 다 여기서 목표가 되는 것이,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모든 곳을 시공간으로서 갈기갈기 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통합을.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의 변화 또는 모든 갈기갈기 찢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변화를 일어나가면서 통합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현재 스코어, 그러면 거기서 국민들이, 민주당 놈들은 지금 두 부류로 갈라져 있죠. 무조건 문재인의 목숨은 보호돼야 한다는 문바족들하고, 아니다, 이재명이를 대통령시켜서 문씨까지 쳐야 된다는 이재명 놈 파놈들하고, 명파놈들하고, 그죠? 그거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해요, 쟤는. 그런데 쟤는 이제 보수 우파 개혁 보수
유튜버니까 이쪽을 바라본단 말이죠. 국힘 쪽을. 국힘 쪽을 보면은 분열을 이야기하는 이 15명 중에서 한 4명만 올라가면 돼요. 본선 과정에, 본경선에. 그러게 보면은 거기서 분열을 유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름은 요번 영상에서는 안 밝힐게요. 그러면은 통합을 갖다가 변화와 통합을 갖다가 이룩할 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볼 적엔 한 2-3명 있어요. 최정예 들어옴으로 해서 서너 명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는 보여요. 근데 윤석열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죠? 이번 보수고 강성 보수의 지지를 받는 거고, 이번 뭔가 또 다른 이번 자꾸 좌파 쪽에 그 카테고리를 갖고 온다는 거죠. 세력 확장을 위해서, 중도 진보층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주자를 보면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완벽한 강성 보수 쪽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원희룡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중도 지향행위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강성 보수나 TK 일부를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뭐냐?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한테 정치 보복을 한다면은 자기는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문재인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원희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희룡은 너무 약해, 유연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국힘 쪽에서 윤석열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강론이 가야 된다.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그죠? 문재인이 갈기갈기 찢어진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통합의 리더십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자유우파라는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김영삼은 좌파야, 김대중도 좌파야 하시는 분들은 또 욕지를 다실지 모르겠지만은, 김영삼이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정치나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전 정권을 단죄한 경우가 있죠. 노무현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문재인을 치는 거는 맞는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과연 문재인 정권을 싹 집어넣을 것이냐, 문재인을 포함해서. 아니면은 방면을 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진짜 외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안 할 것이냐. 해라 하는 욕구와 해라 하는 욕망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죠. 근데 윤석열은 거기서 발을 빼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한 말이나 윤희숙이 한 말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한 말이 야권에서 원희룡도 이야기를 하고 유승민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폭발력이 없고 말을 하면은, 그죠? 대중들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들은 뭐죠? 정치를 오래 해서 그래요. 항상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가 그런 말 하면은 기사가 쫙 되죠. 요새는 안철수가 뭐라 그래도 기사가 잘 안 되고 댓글도 잘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차라리 과거에 YS나 DJ나 JP 같은 큰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마음은 안 들지만은, 현재 정치꾼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대선에 도전하는 이 25명을 보면은 그들의 한참 못 미친다. 좌우를 통틀어 가지고 국민 쪽으로 역학적으로 국민을 갖다 끌어들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 지들끼리도 싸우고 좀생이 정치를 전부 다 하고 있다. 공학적으로.
그러면은 그들을 관리할 사람이 누군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준석이에요. 그게 김종인 씨고, 그 사람들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자기가 결정하면 이준석도 필요 없다, 김종인 씨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대선 주자는 정권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하여튼 한심해요. 저도 이런 방송을 하니까 이런 방송을 해드리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정치가 발전한 게 아니라 퇴보해도 이만큼 퇴보한 적이 없어요. 국민도 정치적으로 진영에 갈리고, 이념에 갈리고, 빈부격차로 갈리고, 세대로 갈리고, 이래가지고, 국민도 더 미개하게 돼버렸어요. 정치적으로만. 대한민국 실생활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기똥찬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백마 타고 있는 초인이 누구인가? 한 놈도 없다는가? 26명 중에서.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합리적 개혁적인 보수 입장에서는 그죠? 누가 해도 문재인이나 이재명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힘이 쭉쭉 빠져요. 하는 짓들을 보면은. 기세를 몰고 나갈 사람도 없고 대세를 몰고 나갈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아젠다를 팍팍 던지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정치는 말이죠. 3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퇴화되어 있어요. 20년 전보다. 김대중 씨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했으니까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퇴화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참함이에요. 국민은 세계로 뽑고 기업은 세계로 뽑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점점 더 작은 놈들이 나와요. 이명박이만 빼놓고. 박근혜도 초기엔 괜찮았어요. 초기에는. 세월호 이후부터가 문제였지. 점점점 정치꾼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정치인이 아니라. 검증이 제대로 전부 다 안 됐어요. 윤석열이가 뭐가 검증이 됐죠? 이재명이가 뭐가 검증이 됐죠? 그러면은 시야를 다시 돌릴 필요가 있다. 정치를 그래도 10년, 20년 한 친구를 다시 보자. 이재명이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니까? 지방 관료에 불과하다니까? 도지사, 시장하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정치가 퇴화되고 이게 아주 미개할 수준으로 밑거름을 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방송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힘 받으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가 힘입니다. 국민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